전번 시간에 했었던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오죠. 문제가 지금 이제 출제될 문제 중에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문제가 이제 출제된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된 것이냐가. 이게 지금 보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분은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럼 갑의 지분이 얼마예요? 과반수죠. 을의 지분은 얼마예요? 소수죠.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알겠죠? 그럼 과반수니까 어떻게 된다? 얘 과반수죠. 그럼 과반수 지분이잖아요. 과반수 지분은 첫 번째요. 과반수죠. 첫 번째 과반수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점유할 수 있어요. 두 번째요. 뭐냐면 임대행위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소수 지분권자 을에 뭐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과반수는 첫 번째 점유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임대. 그 다음에 을의 동의 필요 없이 점유, 을의 동의 필요 없이 임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임대하고 자기 멋대로 점유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죠? 을의 지분은 얼마다? 3분의 1이죠? 그러면 을의 지분 3분의 1만큼은 뭘 해야 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을에게 뭘 한다? 부당 이득 번을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부당 이득 반환. 알겠죠? 이것만 알면 되죠. 그러면 다 끝이에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이 모든 것을요, 이 토지 전부든 일부든, 아무튼 이 갑이라는 사람, 이 토지 전부든 일부든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것을 임차인이죠. 월세를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을 적법한 점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적법 점유,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차임이 90만 원이 나오죠. 그럼 90만 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고 얘기하죠. 돈을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이다. 그래서 각자가 지분이니까 90만 원이 나오면 갑이 이 돈을 다 가지면 안 돼요. 갑은 얼마만 가져간다? 60만 원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을은요, 을은 3분의 1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30만 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한테 30만 원을 청구해. 누가요? 을은.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은요, 을은 병한테요, 자기 지분도 3분의 1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임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자기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3분의 1만큼 인도를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지분 3분의 1이죠. 3분의 1만큼 인도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또 3분의 1만큼 30만 원을 부당 이도로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병한테 청구하면 안 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갑한테 청구를 해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요, 그럼 뭐 하면 된다? 토지를 분할해달라고 청구하면 되죠. 토지 분할 청구. 이것은 돼. 그런데 인도를 청구한다거나 30만 원 청구. 왜 인도 청구를 왜 안 되냐?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점이죠? 적법한 점이죠.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인도해달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3분의 1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지금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적법하게 갑한테 90만 원 줬잖아요. 줬는데 또 을이 또 30만 원 달라고 하면 120만 원 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한번 보셔요. 거기 보시면 지금 갑하고 을하고, 여기는 지금 갑하고 을하고 바뀌었네요. 알겠죠? 바뀌어도 뭐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을 봐봐. 을이 과반수죠? 과반수니까 어떻게? 1번 봐봐.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그 말이 중요해요. 누구의 동의 없이? 여기는 갑이죠? 저기는 지금 갑하고 을하고 지금 그림이 바뀌었죠? 누구의 동의 없이? 갑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럼 2번은요,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임대차를 주거나 사용할 수 있고, 3번은 소수 지분권자에게는 뭘 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이요. 거기다 떠나서 위에다가 4번이라고 써가지고, 위에다가 1번 위에다가 4라고 써가지고 뭐라고 쓴다? 점유 가능하다. 점유. 지분이 얼마니까? 과반수니까요. 뭘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갑이죠? 갑이라고 하는 갑이 3분의 1이죠? 소수 지분권자가요, 적법한 점유자인 병한테 뭘 한다? 첫 번째, 갑이 병에게 첫 번째 차임 30만 원을 부당이득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되고, 3분의 1만큼 토지 인도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3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한다?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지분이 과연 얼마인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요. 갑의 지분은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 3분의 1인데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요. 첫 번째, 병이 점유를 한다, 병의 지분 얼마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인데 점유를 해. 등기를 해. 그 다음에 뭐냐면 돈, 이렇게요. 돈은 여기서 뭐가 돈이다? 부당 이득 반환하고, 그
다음에 불법 병이란 뭐하고? 손해배상하고 이 말이죠. 그래서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하고 여기 등기가 있죠. 여기는 점유가 이렇게 있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점유죠. 점유는 이 사람의 지분 얼마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은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점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요. 지분 과반수요. 점유는 지분 과반수가 있어야 돼요. 등기는 어떻게 등기하죠? 아까 등기는요. 자기 지분만큼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돈은요? 돈은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이죠.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이렇게요.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등기는 자기 지분만큼. 그 다음에 점유는요.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의 지분 얼마죠? 3분의 1이죠. 여기서 3분의 1만큼 점유한다. 그러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옳은 것을 불법 점유다 이렇게. 내가 아까 말했죠. 불법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불법 점유 무효 등기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보존행위란 말이 튀어나와야 된다니까요. 무슨 행위? 보존행위. 그럼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누가 해?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는 거죠. 각자가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죠. 전부의 반환을 청구해. 여기서 각자는 누굴 얘기해? 여기서 각자는 누굴 얘기하냐고. 그건 그냥 누구냐고. 갑하고 을을 얘기해요. 병은 자기가 불법으로 점유했으니까 병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갑 또는 을이요. 전부는 얼마냐? 3분의 1만큼 점유하고 있죠. 3분의 1만큼 점유하고 있는 거 이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거. 이걸 우리 무슨 행위라고 한다? 보존행위다. 무슨 점유다? 불법점이다. 그래서 을은 병은요. 자기 지분이 3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요. 3분의 1만큼 점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등기죠. 그럼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기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등기해. 지금 병의 지분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래서 만약에 3분의 1만큼 등기를 했다. 3분의 1만큼 등기. 이것은 적법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데요. 전부를 등기했다. 그럼 어떻게 돼? 전부를 등기했다. 그럼 전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만큼 안 돼? 자기 지분만큼 등기하도록 돼 있죠? 지분만큼은. 그러니까 등기는요. 3분의 1은 괜찮죠. 그런데 얼마가 안 돼요? 3분의 2가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등기라고 한다? 무효 등기다. 그럼 무효란 말이 나왔죠? 그럼 또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전혀 여기 보면 불법 점유하고 무효 등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가 나와요. 보존행위 누가 하는 것이다? 각자가 어떻게 전부에 뭐를 청구한다? 말소를 청구하죠. 여기서 전부라는 것은 얼마를 얘기해? 얼마? 3분의 2. 3분의 2의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 3분의 2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잖아요. 그럼 병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 해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면 안 돼. 전부에 대해서 말소하면 안 된다고. 얼마만 말소한다? 3분의 1을 빼고 나머지 3분의 2만 말소해야 돼.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X라고 하는 사람이 X가 불법으로 뭘 한다? 점유를 하죠. 그래서 불법으로 X가 이 토지를요. 불법으로 점유를 해. 불법으로. 그래서 불법으로 점유해가지고 여기서 90만 원의 손해배상이 나왔다고 해봐. 50만 원 손해배상.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 무슨 점유했어? 불법 점유. 그러니까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가 튀어나와야 돼. 알겠죠? 두 번째는 90만 원 손해배상이죠. 90만 원 뭐다? 돈이죠. 돈이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돈이니까 각자가 지분만큼 청구하죠. 그런데 이 갑을병이 이 토지의 삼형제예요. 갑이 장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불법 점유자 X한테요. 90만 원을 나한테 다 주면 내가 을하고 병한테 내 동생이니까 30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갑이요. X한테 손해배상 90만 원을 다 청구했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부모 자식 간에도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각자가 지분만큼이니까 어떻게 해요? 갑은 얼마? 30. 을은 얼마? 30. 병은 얼마? 30.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0, 30, 30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30, 30, 30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공유다. 이렇게. 이 세 가지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저기 끝에 하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요. 공동소유라고 하는 책을 딱 봤을 때 무조건 책을 보면 안 돼. 이게 지금 묻는 것이 점유를 묻는 것인지 그 다음에 등기를 묻는 것인지 돈을 묻는 것인지 정확하게 봐야죠. 맨 끝에 만약에 부당이득이다. 불법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그러면 돈을 묻는 거죠. 각자가 지분만큼이다. 각자가 지분만큼. 등기가 아니냐. 등기는 자기 지분만큼은 등기한다. 등기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있다? 점유죠. 점유는 지분이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 과반수가 돼야 되고, 과반수가 안 되면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그 다음 걸 이제 두 번째 걸 보면 소수 지분권자 그래서 갑을병 그래서 병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A가 만약에 불법 점유했다. 불법 점유자 열조국과 써. 불법 점유 그럼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그렇죠. 거기다가 보존행위 이렇게 쓰란 말이죠. 그래서 불법 점유자 그 옆에다가 화살표를 긋고 뭐라고 쓴다? 보존행위 이렇게 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만약에 손해배상에 나와 있나요? 그럼 손해배상 그러면 얼마죠? 90만 원이죠? 그럼 손해배상 90만 원 그것은 그다 써. 뭐라고? 각자 플러스 지분만큼 이렇게.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이렇게. 각자 플러스 지분만큼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점유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점유가 있고 등기가 있고 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지분의 과반수. 그 말이 중요해. 등기는 어떻게? 지분만큼. 그 다음에 돈은요,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그래서 갑이요, 을, 병의 목까지 90만 원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각자가 얼마만큼? 각자가 30만 원. 지분만큼 옆에다 써. 거기다가 30만 원 이렇게. 지분만큼은 얼마나 얘기해? 30만 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말만 정확하게 알면 돼. 등기는 어떻게 한다? 자기 지분만큼 등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등기했다 적법이죠. 전부를 등기했다 그러면 전부를 등기하면 3분의 1만 적법이고 3분의 2가 무효가 되죠. 무효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자는 갑과 을이죠. 그래서 3분의 2 전부의 말소를 한다 청구할 수 있고 점유는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 그래서 지금 얼마죠? 지금 여기요? 3분의 1이죠?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법으로 점유한다. 보존행위다.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 말이 여러분요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85페이지 보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나와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봐. 여기 보면 여러분 봐. 이 지금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항상 문제 뒤에가 뭐가 나오냐? 부당이득이다. 손해배상의 말이 꼭 나와. 뒤에가. 알죠? 등기 있다. 등기. 얼마를 등기했다. 이게 꼭 나온다고.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점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문제가 나올 때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이런 말이 안 나와. 뭐라 나오냐? 지분권자 갑은. 그럼 내가 좀 문제 내볼게. 지분권자 갑은 자신의 지분만큼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지분권, 여기 관계없이 그냥 문제가 뭐라 나오냐? 1번. 지분권자 갑은 자신의 지분만큼 점유할 수 있다. OX. 왜? 우리는요, 갑 그러면 지분이 얼마예요? 갑 그러면 지분이 얼마냐고? 그렇죠. 아까 내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지분권자 갑, 공유자 을, 이런 말 있죠? 아무 말도 없이. 그러면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안 되니까 지분이 얼마다? 지분이 있어, 없어? 등기가 안 됐죠? 안 되면 지분은 뭐라고 봐? 균등이죠, 균등. 균등이니까 얼마로 본다? 2분의 1로 본다, 이 말 아니에요. 2분의 1은 과반수다, 아니다? 아니죠, 소수죠?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자신의 지분만큼 점유했다. 된다, 안 된다?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갑이 자신의 지분만큼 점유해. 돼, 안 돼? 왜 안 돼? 갑과 을 그러면 지분이 얼마예요? 2분의 1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내가 지분이 과반수가 되면은 점유할 수 있죠. 임대할 수도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과반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공유는. 그러니까 공유자 갑이다, 지분권자 갑이다. 아무 말이 없죠.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과 을이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무조건 균등이에요. 갑을병이다 무조건 균등이가 3분의 1이에요. 과반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과반수가 안 되면 점유할 수 없죠. 그럼 점유하면 뭐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임대차 계약 할 수 있어, 없어?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할 수 있으나, 왜냐면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 임대차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런 봐봐요.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내가 월세를 살고 있어. 내 거 아니죠. 그런데 방이 한 칸 남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월세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남의 집 내가 월세 줄 수 있다니까요. 내 소유가 아니어도 임대차 줄 수 있다니까요. 임대차 계약은 유효이죠. 그런데 임차인은 내가 소수죠, 소수.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임대차 계약은 체결할 수는 있지만 그 임차인은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한테 자기가 임차인으로서 이 토지를 점유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나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어디서 봐야 되냐?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법에서 다음 주에요. 우리가 채권법에서 뭘 보냐면 채권법을 공부할 때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할 거예요. 그때 다시 보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본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을 봐. 공유물 분할이란 봐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말을 봐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분할이란 말이 있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의한 것을 뭐다? 형성권은 뭐다? 제척기간에 걸려. 제척기간.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와. 뭐가 나오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죠. 그러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제척기간이고 형성권에 의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고 형성 판결의 경우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협의상의 분할이라는 것이 있어요. 협의상의 분할. 협의상의 분할이 있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죠. 협의가 안 되면 우린 그때 뭐라냐? 재판상 분할을 해요. 재판상 분할. 이렇게 재판으로 분할하는 것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바로 판결문이 확정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협의상 분할은 어떤 분할이 있냐? 먼저 현물 분할이라는 것이 있어. 현물 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금 분할이 있고 대금 분할 그 다음에 뭐냐? 가격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격 배상. 그럼 여기를 보면 현물 분할은 뭐냐? 토지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갑의 집은 3분의 2, 을의 집은 3분의 1 이렇게 나누는 것을 현물 분할이죠. 그 다음에 대금 분할은 대금이란 건 뭐예요? 대금. 갑하고 을하고 공유인데 대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죠? 물건을 제3자한테 판다. 왜? 매매 대금, 경매 대금이란 말이잖아요. 대금. 그러니까 이 물건을 누가 산다? 제3자 병이 산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이 3분의 2니까 많이 가져가고 돈을 을은 조금 가져가고 이렇게. 알겠죠? 가격 배상 뭐야? 가격. 가격이라는 것은 갑이나 을 중에서 한 사람이 다 사. 한 사람이 사고 나머지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 을이 사고 갑한테 줘도 되죠. 이걸 가격 배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현물 분할이죠. 현물 분할에서 뭐가 똑같냐? 교환하고 똑같아요. 교환. 그 다음에 가격 배상은 뭐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현물 분할 서로 물건을 토지를 지금 나눈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어때요? 갑이 을한테 샀다 이 말이죠. 뭐 주고? 돈을 주고. 그래서 이것을 매매하고 똑같아. 이것을 그래서 교환 계약하고 똑같고 이것은 매매 계약하고 똑같아. 계약을 뭐라고 한다?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 그래서 등기를 해야 돼 이것을. 그래서 현물 분할하고 가격 배상은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할 때부터 소유자니까 소유권 취득이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는 소유자는 언제 된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가격 배상하는 것은 돈으로. 이 두 가지가 어려워. 말이 어려운데 대금이란 말을 생각을 해봐. 대금은 매매 대금이니까 제3자한테 팔았다는 거죠. 경매했으니까 제3자한테 팔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대금 분할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재판상 분할이죠. 재판상 분할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상이요. 재판상 분할은 원칙적으로 무슨 분할이 원칙이냐?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하려고 했더니 땅이 60평인데 갑을병 3사람이에요. 그러면 땅을 분할하면 하나의 땅은요 20평씩밖에 안 되니까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분할로 인해서 가액의 감손이 현저할 경우, 알겠죠? 또는 토지를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뭐한다? 현물 분할하고 현물 분할 안 되면 무슨 분할한다? 경매를 명한다. 경매. 이 경매는 둘 중에서 경매를 뭐라 한다? 경매를 뭐라고 그래? 경매 대금이니까 대금 분할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상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경매 대금 분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봐. 우리 먼저 협의상 분할을 하죠.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을 해.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무산한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소급표가 없어. 판결이 확정될 때부터 등기 없이 소유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요, 협의가 안 됐을 때 재판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이 부분은 갑이 갖고 이 부분은 을이 갖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요, 나 토지 분할하고 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 왼쪽이지 이렇게 얘기해. 와이프가요. 아니 나 오른쪽인데 내가 나한테 왼쪽을 하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나라 남자들은 여자한테 찍소리 못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러고 다시 분할하고 나서 다시 갑한테 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왼쪽으로 했으니까 왼쪽으로 해달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다툴 수 있어 없어? 있죠? 다투고 있다고 해가지고 재판상 분할을 청구를 못해. 이미 두 사람 간에 협의가 돼가지고 분할이 끝나버렸죠? 끝나고 난 다음에 상대방 일방이요, 그 분할에 대해서 다툰다 할지라도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을 못하고, 이 사람이 다투죠? 다투면 갑은 어떻게 한다? 갑은 을을 상대로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재판으로 또 분할을 못해. 알겠죠? 다시 분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협의상 분할이 안 되면, 협의상 분할이 전혀 없었을 때 재판상 분할을 한다.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알겠죠? 그래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경밀한다, 대금 분할을 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할을 하잖아요. 그럼 분할하면 어떻게 하냐? 각각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분할을 했죠. 그러면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무슨 책임을 지냐? 담보 책임을 져. 뭐 이것은 언제나 나오는 질문이지만 틀린 적은 나오는 것은 없고, 여기서 공유분할할 때는 한 가지만 보면 돼. 뭐냐?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분이 있죠. 지분은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 근데 이 지분은 등기라잖아요. 등기를 한 것 위에는 뭐를 할 수 있냐?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저당권이요. 저당을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지분 위에는 저당권이 설정이 돼. 그럼 먼저 봐봐. 근데 지금 지분은 어디에 미쳐?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방금 얘기했잖아요. 얼마만큼 미친다? 3분의 1만큼. 그러면 이 A의 저당권도 공유물 전부에 돈 1억을 받을 때까지 3분의 1만큼 미치는 거예요. 근데 돈을요, 변제를 하기 전에요, 공유물이 분할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갑은 여기 을 이렇게 공유물이 분할이 됐어. 돈 받기 전에. 그러면 여기에서 A의 저당권은 어디에 미치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집중이 되는가? 그렇다면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는가 이 말이죠. 어떻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돼? 집중된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죠? 지분은 어디에 미쳐? 공유물 전부 위에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돈을 받았어 모르는데, 돈을 받기 전에 공유물이 분할됐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때까지,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A가 돈을 다 받을 때까지, 1억을 다 받을 때까지 A의 저당권은 공유물 전부 위에 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의 땅에도 지분이 미치는 것이에요. 갑의 땅에도. 그런데 갑은요, 자기는 돈을 빌렸다 안 빌렸다? 안 빌렸는데 저당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마치 을이 채무자잖아요. 을을 위해서 물상 보증인이 된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3분의 1만큼 공유물 전부 위에 미친다. 가장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을의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집중된다. OX, X.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공유물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볼까요? 공유분할 청구권이 되겠죠? 공유분할 청구권,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몇 년? 5년. 연장이 된다고 했죠? 5년. 그 다음에 분할은 형성권이죠? 형성 판결, 등기를 하지 않는다. 갑의 지분 3분의 2, 을의 지분 3분의 1이다. 그러면 협의상으로는 협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할 때부터 소유자니까 이전한다,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봐봐. 분할할 때 어떻게 하냐? 현물 분할, 가격 배상, 대금 분할이라고 있죠. 그 현물 분할할 때 현물에 동그라미 하고, 현물 뭐라고 쓰냐? 그것은 현물은 뭐죠? 서로 지금 바꾼 거죠. 교환 계약. 그래서 교환 계약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금 분할 있죠? 가격 배상 동그라미. 가격 배상은 것은 갑이 사고 을한테 돈 줬죠? 이것을 매매 계약하고 똑같아. 매매 계약. 그러니까 현물 분할은 교환 계약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격 배상은 뭐다? 매매 계약하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니까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소유자죠?
따라서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무슨 분할을 한다? 재판상 분할. 무슨 분할이 원칙이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매를 할 수도 있다. 언제? 분할로 인하여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그런데 형성권이니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 하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장을 봐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우리가 뭐라 나왔죠? 갑의 집은 얼마죠? 3분의 2, 을의 집은 얼마? 3분의 1이죠? 3분의 1의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돈을 받기 전에 공유물이 분할이 됐죠? 공유물 분할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저당권은 그 다음에 갑의 토지하고 을의 토지에 얼마만큼 미친다? 3분의 1만큼. 그래서 1번 봐봐. 지분은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의 비율로 미치는 거죠? 그래서 2번은요, 을의 분할물 위에 집중.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분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친다. 이렇게. 알겠죠? 집중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가면 안 되는데? 곧 금방 할 건데? 왜냐면